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역학적 에너지란 힘과 관련된 에너지야. 즉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주는데,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우리가 9.8 mh였어. 9.8 mh.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EK라고 불러주고 2분의 1 mv 제곱이었지. 자,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은 아주 간단해. 높이가 변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결국 전환된다, 이 말인 거고, 내려가는 구간에선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그만큼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어떻더라?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말이지. 두 번째, 반대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반대로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 말은 운동 에너지가 뭘로?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그 얘기야. 그게 다야. 자,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데, 물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녀석들이 생겨버리면 열 에너지 등으로 손실이 발생을 해. 물론 이 손실된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건 맞지.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으로 표현을 하고, 그 값은 항상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0이야.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지. 반면에 지면에 있는 요 공은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위치 에너지는 0이 돼.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값,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각각 어때야 된다? 두 개를 더한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거야. 자,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물체도 결국은 위치 에너지도 가질 거고 운동 에너지도 가질 거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둘 다 갖겠지. 자, 요 두 개를 더한 값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왜? 정지 상태니까. 물론 정지 상태가 아니면 운동 에너지는 0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가장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왜? 위치가 0이니까. 중간에서는 두 개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더라? 같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자, A하고 요 진자 운동에서 A하고 B에서는 물체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반면에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O 지점에서는, 가운데 있는 O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고, A에서 O로 갈 때 또 B에서 O로 갈 때는 둘 다 A에서 O 내려올 때, B에서 O로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반면에 O에서 B, O에서 A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그러나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더라? 같더라. 자, 문제를 좀 볼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맞지?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도 맞지. 연지기로 던져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는 거 아니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었고요. 자, A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 2kg 2.5 그러니까 9.8 곱하기 2 곱하기 2.5 하면 얼마? 49줄입니다. 그 다음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 왜? 얘가 처음에 49줄이었으니까 여기서도 49줄이 돼야 되겠지. 49줄이고 자 운동 에너지도 49줄 똑같은 거지. 왜?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속력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49가 나와야 되니까 V제곱이 49. 그래서 7m/s가 되겠지요. 그 다음 4kg짜리 14m/s의 속력으로 연지기로 던져 올렸다.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4의 제곱은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9.8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h가 될 거야. 이거를 꼭 다 이거 계산하고 나서 나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그냥 약분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얼마야? 14의 제곱 196이지? 196이랑 98 나누면 얼마가 돼? 자 이거 일단 나누면 얼마? 얘가 98이지? 그럼 요거 약분하면 얼마? h는 10이 됩니다. 10m. 그죠? A에서 B 구간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B에서 C 구간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다.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A점과 C지점 사이의 뭐와? 위치 에너지 차이와 같다. 왜? 여기에 높이 차이만큼 얘가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A점의 속력은 0이고요.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B지점에서가 E지점에서보다 크다? 틀렸지. B보다 E가 더 높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C지점에서 가장 크다 맞고요. CDE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바뀌었어. 자 넘어가 볼게요. 요거 A 지점에서의 수레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래.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9.8 곱하기 4 곱하기 5 그러니까 20에다 9.8 196줄이 되는 거고 B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그럼 B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니까? 0이니까 역시 나머지 전부 196줄이 되겠지.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C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하고 속력은 자 C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196줄이야. 높이가 2.5네. 그럼 위치 에너지는 질량 얼마였냐? 4였네. 9.8 곱하기 4 곱하기 몇 미터였지? 헷갈려. 2.5m. 그럼 얼마야? 98줄.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98줄입니다. 그러면 속력, 나머지 운동 에너지 196에서 98줄 빼면 98줄이 속력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지. 운동 에너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의 제곱이 얼마? 98이 나와야 되고 요거 2 하면은 V는 7m/s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에너지 발생,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 자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코일이 있고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에 자석 뭐 N극이 될 수도 있고 S극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뭐라고 불러? 유도전류.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불러주고, 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흐르냐면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N극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 코일 위쪽에서는 N극으로 자석을 밀어내. 아래쪽이 S극이 돼.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이 전류, 자기장
그래서 위쪽 오른손 엄지를 위쪽으로 이렇게 맞춰보고 그러면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지겠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러면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즉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위에서 들어와서 아래로. 반면에 N극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 N극이 나갈 때는 코일 입장에서는 야 가지마 하고 붙잡는 거라고. 그러면 위에가 S극 아래가 N극이 되니까 얘는 반대로 오른손을 아래로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쪽으로 감기니까 이쪽 아래에서 들어와서 위쪽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코일과 자석 사이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낸다. 자석이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못 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고, 자,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강할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더 세진다. 천천히 움직일 때보단 빨리 움직일 때가, 그리고 약한 자석보단 강한 자석이, 그리고 코일도 많이 감겨 있을 때가 어떻더라? 더 유도 전류가 세다. 됐지요? 자, 그다음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발전기, 뭐 도난 방지 장치, 삐삐삐삐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 교통카드, 하이패스, 마이크, 인덕션 레인지, 그다음에 금속 탐지기, 전자기타, 그다음 무선 충전기 이런 것들, 이런 등등등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야. 만들어질 수 있지. 그래서 이 자석, 연구 자석 안에 코일을 집어넣고 코일을 뱅글뱅글 돌리면 얘가 들락날락 하는 효과가 생겨. 그래서 내가 이 코일을 돌리면, 내 힘으로 돌려주면 이 코일에 뭐가? 유도 전류가 생겨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자, 이때 이 발전소는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수력 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 물을 위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 물이 떨어질 거란 말이지. 이렇게 댐을 통해서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방금 역학적 에너지 전환 얘기했었지. 그거에 의해서 발전기를 돌려준단 말이야. 이 물들이 터빈에 의해서.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화력 발전소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태우면 열이 발생할 거고, 이 열 에너지가 수증기를 만들어내지. 물을 끓이는 거지. 그럼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면 역학적 에너지가 생긴다면 수증기, 부피가 팽창하니까 팽창한 부피가 역시 터빈을 돌려. 요 프로펠러를 터빈이라고 불러. 터빈을 돌리면 역시 발전기가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풍력 발전소도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가 역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뭐 쉬운 거지. 그다음 전기 에너지 전환, 뭐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다양하게 전환될 수 있더라.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별거 없을 거고요. 자, 넘어가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한다. 전자기 유도. 맞지요? 유도 전력을 자석의 코일에 가까이 할 때 발생하고, 코일을 자석에, 아니야, 상관없어. 둘 다 변화는 상관없고, 자석의 움직임을 빠르게 할수록 센 그치? 자석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더 센. 근데 가문수가 더 적으면 의미 없어. 가문수에 관계없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고. 이것도 발생한다. 센 자석을 코일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유도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돼, 조금이라도. 그다음 변하는 거, 요거 가까이 가져갈 때, 넣다 뺐다 반복했을 때 이거는 상관없어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유도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자석의 세기, 코일의 가문수, 자석의 운동의 빠르기. 요 두 개는 방향의 영향을, 전류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그리고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전기다리미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 니은, 선풍기는 운동에너지, 디귿, 형광등은 빛에너지, 기억, 배터리 충전은 화학에너지, 미음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뭐야 왜 안 져줘? 응? 왜 안 져지냐? 자, 넘어가서 소비전력.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소비하는 전기에너지를 우리가 소비전력이라고 불러주고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 그래서 1000와트는 1kW더라. 자, 그러면 전기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소비전력이에요. 1초 동안 사용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그래서 1와트라는 건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를 쓸 때의 전력을 우리가 1와트라고 불러. 그리고 전격 전압이라는 거, 우리가 그 가전제품마다 연결해야 되는 전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압에 연결했을 때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걸 우리가 소비전력이라고 불러주고, 대표적인 예가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220V에 50W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얘를 220V에 연결했을 때 1초에 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더라. 1초에 50줄. 그 다음 전력량. 그러니까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야. 왜? 초로 쓰기에는 너무 값이 커져. 1시간이면 몇 초냐? 3600초란 말이야. 그러면 3600을 곱해버리려니까 너무 값이 커져서 안 되겠다. 그냥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버리자 해가지고 전력량은 소비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와트시, 킬로와트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와트시는 1와트인 전기기구를 1시간.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 시간은 초 단위라면 전력량의 요 시간은 시간 단위더라. 뭐 30분이면 0.5시간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보면 220V에 44W라는 건 1초에 44줄의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고, 1시간에는 44W시의 에너지를 쓴다. 44, 뭐 예를 들어 이거지. 1kW시는 1000W시고요. 보통 우리가 1kW당 전기 요금이 한 100원에서 몇십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요금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은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물론 다른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공을 던진 경우는 높이가 점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뭐 소리라던가 열이라던가 이런 에너지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얼마나 나갔는지 우리가 계산해보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차이만큼이 빠져나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점점 줄어들더라. 자, 6번 봅시다. 선풍기의 전격 전압은 220V 맞고요. 전격 소비 전력은 45W 틀렸고, 220V에 연결하면 1초에 45줄 맞고요. 2시간 동안 사용하면 45W시 곱하기 2 해서 얼마? 90W시. 자, 가에서는 1초 동안 전기 에너지는 몇 줄? 16줄. 빛 에너지랑 열 에너지 합친 거. 나의 소비 전력은, 나는 1초에 10줄 쓰니까 10W가 될 거고, 나를 2시간 동안 켜놓으면 20W시. 효율이 더 좋은 건 나가 되겠지. 왜? 열 에너지가 더 적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전구는 빛 에너지를 쓰는 거야. 얘는 16 중에서 8만큼을 쓴다면 얘는 10 중에서 8을 쓰는 거니까 효율은 나가 더 좋더라. 8번 250V에 5시간 얼어놓으면 얼마야? 250W시지. 간단합니다. 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뜨거워지고 소리 에너지가 발생해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하고 소리 에너지의 합과 같더라. 자, 공기의 저항에 의해 역학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와 소리 전환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에너지 전환 끝.